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가르치고 있는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빈 강의실에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입시 이제 내신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혼자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마스크를 벗고 인사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청솔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KB 라스쿨이랑 이런 데서 인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대치 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강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쪽에 넘어와서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대치메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저희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월간 권대현이라는 컨텐츠로 좀 이제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신 관련해서 좀 특화된 부분들 혹은 내신 전문 학습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내신 강의를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 앞에도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였고요. 일단 제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말씀은요, 이제 평가에 대한 이해, 이게 좀 있어야 저희가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수능 채점 결과 좀 가지고 왔는데, 올해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비고1이고 내신인데 왜 수능 이야기를 하시지? 좀 의아해 하시거나 좀,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인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왜 고등학교 과정의 영어 시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신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점수로 90점이 넘으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1등급. 그리고 사실 수능 채점표에는 점수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점이 넘은 친구들 전부 다 1등급이라고는 딱 등급만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일단 1등급 비율이 너무 적었어요. 6.25%밖에 안 나왔는데, 요게 수능, 저희 수학 과목이나 이런 거 1등급 비중, 1등급을 취득한 학생들보다 한 1%, 1.5% 정도 좀 더 많은 수치니까, 영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만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의 시험을 봐서 상위 4%를 잘라낸 다음에 거기를 1등급 컷으로 배치를 하는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넘으면 전부 다 1등급을 부여했는데도 전국에서 6% 학생들만이 90점을 넘은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영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독해 28문제 풀어서 대략 한 24개 정도를 맞추게 되면은 90점이 넘어요. 근데 4문제를 틀려도 되는 시험인데, 이 4문제 안쪽으로 틀린 아이가 전국에 6%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2등급 비중도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누적 한 21%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누적 21% 정도면 저희 한 3등급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등급까지, 저희 다른 거 보시면 3등급 끝자락까지 온 아이가 이제 실제로 2등급이 되는 거고, 그 외의 학생들은 3, 4, 5, 6, 7, 8, 9등급을 받게 된 건데, 요 3등급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희 입시에서는 영어가 3등급이 나오면은 사실상 거의 재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학교를 굉장히 많이 낮춰서 가야 되는, 감점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2년 뒤, 정확하게는 3년 뒤가 되겠죠. 3년 뒤에 수능을 볼 때는 이 정도 이상의 대략 한 상위 22% 안에 드는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될 텐데, 25% 안에 드는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3년간의 공부 과정에 있는 대략 한 10번 정도의 지필평가는 어떤 전략과 인식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미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목에 수능과 내신의 평가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은 아까 제가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내신은 좀 달라요. 위에서부터 인위적으로 4%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한 상위 1, 2%만 맞춰야 될 문제도 출제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점수가 너무 낮아서 평균이 낮으면 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부가적인 이슈들이 생기게 되니까 평균을 만드는 점수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의 형식상의 차이가 있고, 그 시험의 형식상의 차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시험의 피상적인 모습들, 겉보기 모습들을 보고 어떤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시험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시험 문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그래서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능력을 내가 잘 준비한다면은 그 시험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시험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뭐지? 영어라고 하면 영어에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이런 생각들이 명료해지고 분명해질 때 뭔가 우리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은 의외로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내신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수능하고 내신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많은 부분의 능력들을 서로 공통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바탕을 만드는, 평균을 만드는 점수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잘할 수 있느냐? 그럼 모든 친구들이 수능 공부만 해도 내신이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시면 아실 거고 아마 첫째나 이제 우리 아이가 첫째가 아니시라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테지만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만큼 내 기대만큼 성적이 잘 등급이 높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탕을 만드는 점수가 아니라 위에 상위권을 가르는, 상위권을 구분하는 문제의 유형은 수능하고 내신이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는 그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부담이 없다라고 느끼냐면요.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것처럼 인풋 중심의 평가들을 하기 때문이요. 쉽게 말해서 읽고 이해했느냐를 주로 점검을 합니다. 읽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능적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평균을 만드는 아주 기본 문항으로 내려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해준다면은 본인이 미리 한 번씩 다 보고 들어간 텍스트에 대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비해서 엄청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능형 문제들은 바탕을 만들게 되고 저희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 상위권의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랑 어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못 풀어내거나 실수가 많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위에다 배치를 해서 1, 2등급을 가르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끼리는 이제 수능 능력을 기반으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 이해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급간을 가르는 두 단계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러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죠. 내신에서 고등급을 받고 싶다? 아웃풋 능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희 흔히 말하는 쓰기 능력이요. 스피킹 능력은 저희가 보통 수행평가에서만 보고 지필평가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쓰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험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니까 저희가 그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머님들 내신 잘 시키시고 싶으면요. 지금 이 시기 때 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일단 문장 구조 분석부터 돼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다 하고 있죠.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천일문 다 뗐어요. 저희 아이는 저 어드밴스든가 그것까지 다 했는데 그 정말 방향성은 맞기는 한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천일문 어렸을 때 다 했을 거예요. 혹은 비슷한 구문 교재들 다 뗐을 겁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요. 그때 중등서민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얼만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고등학교는 실전이거든요. 뭘 배워서 적용하는 이런 내용 영역이 선명한 과목이 아니게 돼요. 더 이상 고등학교 영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영어는 부정사를 배우면 그 학기에 바로 부정사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와서 내용 영역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나와요. 랜덤으로. 분사구문 물어봤다, 부정사 물어봤다, 동명사 물어봤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든 지식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고 캐러고라이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는 이런 문법 주제를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즉
언제나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 덩어리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장 구조 파악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어법성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가 되어야지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게 저희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머님들이 뭐 작년 3월 모평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지 한번 줘보시고서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문장구조 분석해볼 수 있니? 아, 이거 모의고사 한 해분 다 하려면 힘드니까 31번 어려운 거 있잖아요. 빈칸 추론 같은 거 한 집을 주시면서 요거 문장구조 분석만 한번 해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우리 수식어 가로라도 묶어볼까?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거나 나는 해석밖에 잘 못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빠르게 대비를 2월에도 공부를 하면서 좀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문장구조 분석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문장구조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나머지 한쪽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이나 구멍 나 있는 어법 개념들을 좀 보충하고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랐던 공부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개념 바로잡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은 보통은 저희가 고1 한 여름 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배운 이 능력을 바탕으로 문장구조 분석하면서 많은 글들을 읽어나가면 실제로 읽기 능력과 분석 능력을 계속해서 부스트 업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1학년 때 고등학교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착실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들도 지금 사실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보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대부분이 결정이 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3월에부터 한 4주, 5주 동안 지금 친구의 위치가 이렇다면 이렇게까지 어떻게든지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런 단기적인 노력 말고요. 밑에 베이스를 키우는 노력들도 계속 저희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험 사이사이에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바탕을 다져나가면서 조금씩 이 바탕을 키워놓는 이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로드맵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요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장구조 분석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의미 요소들, 문장 성분의 결합 관계들, 문장 성분의 형태나 위치들,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정확하고 아주 정교하게 분석, 파악을 하기 힘들다면 우리 친구는 내신력이, 소위 말하는 내신 능력이 좀 부족해서 기초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애로사항들이 많이 꼽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사실 저희 고등학교 평가야 집회, 수행, 학생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실 거고 가장 궁금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고 영어 내신 어떻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학교 내신 시험의 구성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객관식 유형하고 서술형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상고는 굉장히 독특한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험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못 풀까봐 걱정이 되셨나 보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안 쓰고 포기할까봐 좀 걱정이 되셨는지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유형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작 문제인데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에서 이렇게 해서 18단어로 영작을 해야 되는데 13번째 칸에 들어가야 될 적절한 단어를 고르세요. 1, 2, 3, 4, 5번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전 그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풀 때는 이제 내가 실력으로 푼 친구도 마치고 아주 극소수의 이만큼의 운이 좋은 사람들도 오늘은 기분이 3번인데 하고 3번을 딱 골라서 답을 맞추게 되는 그런 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진 잘 않고요. 이제 객관식 유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유형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주제, 제목, 대입추론, 빈칸추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유형들로 구성을 해서 읽기 능력을 기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서술형 쪽 유형에서 영작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을 볼 때 고등급 흔히 말하는 1, 2등급 때 요새는 사실 전체 인원이 좀 준 추세라 3등급 초반도 그렇게 내신이 나쁜 편은 아닌데요. 그 정도 등급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서술형 유형의 모든 유형하고 객관식 유형에서 출제가 되는 어휘랑 어법 유형들이 일부 있거든요. 요 부분을 얼만큼 공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상고 영어 내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상고 영어 내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해볼 만한 시험이고요. 어떤 학교들은 이 밑바탕이 낮으면은 애초에 도전조차 못하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시험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친구들의 밑바탕이 좀 낮더라도 단기간에 배양을 해볼 만한 여지가 많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요. 이 지역에서는. 제가 작년에는 진선여고 담당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진선여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바탕이 꽤나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선생님이 역량을 올릴 수 있는 폭이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중상고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험 범위는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교과서 2과 정도에 모의고사하고 부교재를 합쳐서 대략 12지문, 12지문.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대략 모의고사 한 해분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를 시험 범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 되겠고, 우리 친구들이 보통 중등 과정에서 시험 대비를 하셨을 때 외우거나 분모 남기했던 텍스트에 비해서는 대략 한 5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시험의 양상이나 준비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요 정도는 잘 가이드 해주고 관리해주면서 옆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준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소화할 만한 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의 특이점들이 좀 하나 있는데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좀 풀어줘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시험 공부의 과정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중상고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내신 과정, 이제 저희가 내신 개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학습 관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매주 하고 있는지, 이번 주째 해야 될 진도들이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고, 뭐 클린 시간대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 보조 선생님이나 제가 투입이 돼서라도 뭔가 좀 보조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이 특성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대신 서술형 문장은 조금 적기는 한데 서술형 안에서도 답안을 작성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제법 빡빡한 편일 겁니다. 부족하진 않을 건데 빡빡하긴 할 거예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부족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 성실하게 잘하면은 그냥 거의 빠듯하게 한 5분, 10분 남기고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는 좀 이제 형식상의 특이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내용 변형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모의고사 출제 원리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독해에 대한 기초를 잘 착실히 배워 나왔다면은 문제를 풀 때, 이거 나 학원에서 배운 건데 이런 유형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뭐가 보일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인 것들을 내세요. 변주를 많이 두시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가능성들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가 착실히 잘 이루어지면 성적 향상이 꽤나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노하우나 제가 느꼈던 그 인사이트들을 잘 전달받아서 실제로 성적이 향상이 되고 상위권 친구들은 1등급을 안정적으로 수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요. 자, 그리고 어법 유형은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한데요. 대신 문항의 개수가 좀 많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미 겨울방학 지나갔잖아요. 중간하고 기말 2번의 시험 대비해보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름방학 때라도 반드시 어법 문제 풀이 능력에 대한 실력은 키워나가고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적어도 중상고 영어 내신을 대비한다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중상고 영어 내신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일단 필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대안들을 적어드렸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문 정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지문들을 바탕으로 내는 내용 변형 문제들을 내가 읽은 내용이 이런 거였으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풀어야지라고 하면은 분명 친구들이 지문 내용을 정리하고 지문에 포인트를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문을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조언을 해줄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구조 분석 능력.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분석하면서 문장이 갖고 있는 구조나 원리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저희 중상고 영어 내신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문항별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요. 굉장히 문항수도 많고 세세하고 촘촘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적은 범위를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풀어야지라고 하는 중등식 마인드는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실수했네라는 핑계를 대면서 본인의 원점수가 낮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나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저 내신 시험이라는 시험지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된 지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항을 잘 풀어야 당연히 1, 2등급이 되는 거라서 쓰기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 아웃풋 그리고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고 배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제 월간권대원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합니다. 수업 특징 이런 것들은 저희 브로셔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요걸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매번 내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내신 대비반도 전부 다 이거를 학교별 자료를 따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학교별 자료에는 저희 그 학교만에 갖고 있는 내신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 전문 필진 선생님들이 검수와 참여, 출제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서 대략 한 15단계 정도의 워크북이 제공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법 워크북이 대략 한 8단계 정도가 있는데요. 이 어법 워크북 8단계는 저희 중상고에서 출제가 되는 모든 어법 유형들을 전부 다 담아서요. 모든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것들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미리 풀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본 어법 문제를 풀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한 5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워크북은 우리 친구들이 지문 내용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실전 문제집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면 좋을 기출문제와 동일한 시험범위에서 이미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나 변형 문제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실전 감각까지 극대화하는, 어디에서도 받아볼 수 없을 만한 아주 탄탄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저희는 이 컨텐츠들이 워낙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이제 저희 리브 브랜드에서 어떤 이제 좀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미 단체 주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내신 자료를 제공을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수강을 해보시면서 자료집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그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1월, 2월 정말 저도 지금 몸이 약간 목이 상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3월에 개강하고 자료 받아보시면 여기 참 자료 좋다. 참 공부하기 좋다. 딱 공부만 하면 된다. 불필요한 거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꼼꼼하게 관리까지 해주는구나 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 후기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좋은 결과 받은 친구들도 많고요. 뭐 꼭 좋은 결과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좋았던 점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걸 써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두었으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동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서 설득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영상이라서. 그런데도 아주 필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네요.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다음엔 직접 뵙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허투루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좀 좋게 봐주셔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자료 그리고 꼼꼼한 관리로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설명회로 인사드리고 내신 이제 설명들이 쭉쭉쭉 잡혀 있거든요. 근데 오늘 1번 타자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저도 막 이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게 막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오늘 연구실 가서 또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